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든 수학입니다. 오늘 다변수 함수의 극한과 연속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다변수 함수 극한과 연속의 정의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극한이 수렴하는지 뭐 발산하는지 판정하는 것들 연습을 해봤는데요. 이어서 이제 문제를 풀고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 되겠죠. 네, 문제 한번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제 2-3번이에요. 다음 함수에 대해서 다음 극한이 수렴하는지 판정하고 수렴한다면 그 극한 값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fxy가 y가 x 4제곱보다 크거나 같으면 1, y가 0 이하이면 1,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0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어떤 건지 알겠죠? 그러니까 좌표 평면상의 표현을 해볼까요? y가 x 4제곱 이상인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이죠. y가 x 4제곱 이상인 지금 파란색으로 색칠한 이 영역하고 y가 0 이하인 이 영역, 이 영역에서는 f값이 1인 거죠. 그러니까 이 영역에서 f값이 색칠하지 않은 영역에서는 f값이 0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첫 번째 리미트 x, y가 0, 1로 갈 때 fxy를 구하세요 그랬어요. 지금 x, y가 0, 1로 간다는 거는 이제 이 값으로 수렴하는 거죠. 0, 1 이렇게 수렴하는 건데, 그러니까 1로 가는 경로를 생각해 보면 어때요? 그냥 전부 다 1이죠. 계속 1이죠. 물론 바깥에서 이렇게 오면은 0이었다가 1이 되긴 하지만 우리가 그 전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0,1 근처만 중요하죠. 그죠? 0,1 근처에서 어떤 행위가 벌어지는가 그것만 중요하기 때문에 0,1 근처에서는 그냥 계속 1이에요. 맞아요? 0,1 근처에선 계속 1이니까 fx, y의 극한값은 1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리미트 x, y가 2, 3으로 갈 때 fxy 이렇게 얘기했는데 2,3 여러분 2를 넣으면은 x에다 2를 넣으면 y 값이 얼마예요? 16이죠. 그러니까 2,3은 어디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러면은 1로 가까이 가는 경로에 대해서는 f 값이 계속 0이죠. 네, 계속 0이에요. 작은 곳에서는 0입니다. 맞죠? 이렇게 좀 큰 경로, 좀 멀리서 온 경로는 1이었다가 0이 될 수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근처에선 0이죠. 근처에선 0이니까 fxy의 극한값도 0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리미트 x, y가 0, 0으로 갈 때 fxy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어때요, 여러분? 그쵸? 여러분이 뭐 이렇게 오는 경로들은 어때요? 이렇게 오는 경로들? 이렇게 오는 경로들은 1에서 오는 경로죠. 계속 1인 경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로, 지금 제가 빨강색으로 한 경로는 1이에요. 그죠? 근데 이 빨강색 경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오는 경로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림상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원점으로 가는 경로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로를 따라서 f값을 조사를 해보면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쩔 땐 1이 어떤 경로에선 1이고 어떤 경로에선 0이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fxy의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직선 경로만 따지면 위험한 이유가 여기서도 나오죠. 이렇게 직선 경로만 따지게 되면 여러분이 어떤 직선을 선택하든 간에 이제 원점 근처에서는 항상 1이거든요. 근데 이제 직선 경로 말고 이런 식으로 약간 y는 2분의 1 x 4제곱 같은 그런 경로를 따라서 여러분이 경로를 따라서 f 값을 보게 된다면 0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발산하는 거죠. 좋아요. 유제 2-3번 했고요. 자, 유제 2-4번 보겠습니다. 주어진 함수가 원점에서 연속이 되도록 f00의 값을 정하시오 그랬어요.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인데 보시면 2차, 4차잖아요. 그럼 대충 분자가 훨씬 빨리 0으로 가니까 이제 fx, y 값은 0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볼까요? 그럼 x제곱 플러스 y제곱분의, 그러니까 얘 극한값이 0이니까 극한값이 0이라면 f00 값을 0으로 정의하면 f가 이제 연속이 되는 거겠죠. 원점에서. 따라서 이제 얘의 극한값이 0임을 확인하면 끝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샌드위치 정리를 사용하는 게 좋겠죠. 그죠? 자, xy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인데, 자, 얘가 뭐보다 작기를 원하냐면, 그러니까 뭔가 이제 분모를 없애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라는 거는 x제곱 플러스 y제곱보다 작거나 같아요. 여러분, 절대값 취한 게 왜 그런지 알겠어요? 그죠? 얘가 이제 뭐랑 똑같은 말이죠? 얘랑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풀었으면.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보다 작거나 같은 거 맞죠? 거꾸로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보다 작거나 같은 것도 맞죠? xy가 실수니까. 따라서 얘는 뭐보다 작거나 같냐면 xy의 절대값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맞아요? 얘가 얘보다 작거나 같죠.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리미트 x, y가 0, 0으로 갈 때 절대값 xy가 어디로 가죠? 0으로 가잖아요. 따라서 얘도 0으로 가가지고 극한값이 0이니까 함수값 0으로 정의하면 원점에서 연속이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점을 연속이 되도록 이렇게 함수값을 정의하는 것을 연속성 수정 뭐 이렇게도 부른대요. 뭐 여튼 그렇다고요. 자, 됐고요. 자, 문제 1번 보겠습니다. 함수 fx, y는 시그마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y분의 x의 n승의 정의역을 구하고 1, 1을 지나는 fx, y의 등위선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의 정의역이라고 하면 우리 무한급수가 언제 수렴하죠? 공비가 절대값 1보다 작을 때 수렴하죠. 그러니까 y분의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에서 수렴하고요. 얘 같은 경우 우리 극한값이 어떻게 주어지냐면 급수값이 어떻게 주어지냐면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 1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러니까 y 마이너스 x분의 y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이게 조금 표기하기가 싫으면 이렇게 쓰면 절대값 x가 절대값 y보다 작은 범위에서 정의가 된다는 거죠. f값이. 그러니까 어느 범위에서 정의가 되는 거예요? 얘가 뭐죠? x, y가 둘 다 양수인 범위에서는 x가 y보다 작다 이렇게 써지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파란색으로 색칠하는 이 영역, 그죠? 이 영역이 바로 그 1사분면에서 찍히는 x, y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x가 음수, y가 양수인 범위에서는 이제 마이너스 x가 y보다 큰 거니까요. 작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색칠이 되겠죠. 괜찮죠? 이제 알겠죠? 아래쪽도 이제 비슷하게 파란색 영역으로 색칠이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정의역이에요. 얘가 정의역, fxy의 정의역이고 그 fxy의 정의역에 대해서 이제 f 값은 이제 이런 식으로 f 함수는 이런 식으로 써지게 됩니다. 이제 1, 2를 지나는 fx, y의 등위선을 구하세요 그랬어요. 등위선이라고 하면 어떤 거죠? fx, y는 c 형태로 써지는 거죠. 그러니까 x-y분의 y-x분의 y는 c 이게 바로 이제 등위선인데 얘가 뭘 지나야 되냐면 지금 1, 2를 지난다 그랬으니까 2 빼기 1분의 2는 c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y-x분의 y는 2 얘가 바로 등위선입니다. 맞나요? 그럼 y는 2 곱하기 y-x에서 y는 2x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바로 등위선이에요. 1, 2를 지나는 등위선이고 그 등위선을 우리 표현하면 좌표 평면상에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보라색 선이 바로 1, 2를 지나는 등위선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죠? 네, 문제 1번 해결했고요. 자, 이제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다음 함수가 원점에서 연속인지 판정하시오 그랬어요. 자, fx, y가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가 0이 아닌 곳에서는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분의 sin x 마이너스 y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x, y가 0, 0인 곳에서는 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가 원점에서 연속인지 파악을 하고 싶어요. 다시 말하면 리미트 x, y가 0, 0으로 갈 때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분의 sin x 마이너스 y 이 친구가 0으로 수렴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맞나요? 어때요? 이거 수렴할 것 같나요? 별로 수렴할 것 같지 않은 것 같지 않나요? 그죠? 경로가 어느 정도 잘 보이는데 여러분이 뭐 제일 쉬운 거 x는 y 뭐 이런 경로를 따라서 이동할 수 있고요. 아니면 x는 마이너스 y라는 경로를 따라서 이동할 수 있는데 둘이 이제 극한값이 다를 것 같지 않나요? 자, y에다가 x를 넣어주시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2절대값 x분의 sin 0이죠. sin 0이죠. y가 x니까 그죠? 그러면은 그냥 그죠? 0이죠. sin 0은 0이니까 분모는 지금 0이 아니고. 근데 이제 x에다가 마이너스 y를 넣어보세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2절대값 x분의 sin 2x 이렇게 되나요? 네, 이렇게 되죠. x가 0으로 갈 때 2절대값 x분의 sin 2x 이렇게 됩니다. 얘의 극한값이 존재하나요? x가 양수면은 1로 가고 x가 음수면은 마이너스 1로 가죠. 그러니까 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네, 그 말은 뭐냐면
만약 얘가 수렴했으면 어떤 경로를 따라서 이동하든 간에 이게 0이 나와야 되죠. 근데 0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x가 마이너스 y인 경로를 따라서 이동을 한다 치면 그러면 이제 그러면은 이제 어떤 곳에서는 1로 가고 또 그러니까 자극한 1, 우극한 1, 좌극한 마이너스 뭐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보면 그러니까 지금 y는 x를 따라서 이렇게 오면은 이 경로를 따라서 오면은 얘를 fxy라고 했죠. fxy가 계속 0이에요. 0으로 가요. 그러니까 계속 0이니까 0으로 가는 거지. 근데 y는 마이너스 x를 따라서 이렇게 오는 경로 이 두 개를 생각을 해보면 x가 양수인 부분에서 오는 것은 1로 가고 x가 음수인 부분에서 오는 것은 마이너스 1로 간다 이 뜻이죠. 그럼 극한까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원점에서. 그래서 발산한다 연속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고요. 자 문제 3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극한이 발산함을 보시오 그랬어요. 자 원점에서 발산함을 보이면 됩니다. 리미트 x, y가 0, 0으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y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잠시만요. 이거 문제를 좀 수정해야 돼가지고 보세요. 자, 여거가 극한이 수렴함을 보이시죠? 발산함을 보이시죠? 그랬는데 이게 2차면은 웬만하면 발산한다 그랬죠? 웬만하면 발산합니다. 차수가 같으면 발산하는 경우가 웬만하면 그렇고요. 발레는 이제 경로 이경로 테스트를 통해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x는 t, y는 t 뭐 이런 경로가 이제 유명할 것 같고 뭐 그죠? x는 t, y는 t 뭐 이런 경로가 좋을 것 같고 또 그러니까 y는 x를 따라서 이렇게 오는 경로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냥 y는 0을 따라서 오는 경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y는 x를 따라서 오면 어떻게 되나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제곱분의 2x 제곱분의 그죠? 그다음에 0이죠? 0으로 가는 거고 y는 0을 따라서 이동을 하면 y 대신에 0을 넣어주시면 x 제곱분의 x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y는 x를 따라서 fxy 값은 0으로 가고 y는 0을 따라서 이동을 했으면 fxy 값은 1로 가기 때문에 이제 발산한다. 이 경로 테스트에서 발산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을 볼게요. 리미트 x, y가 0, 0으로 갈 때 xy분의 x제곱,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이 발산을 보이시죠. 지금 보시면 차수가 3차, 얘는 2차. 그러면은 분자 차수가 더 크니까 수렴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발산하고요. 네. 발산해요. 발산합니다.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차수 비교가 항상 통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한 예제를 보시면 대부분 약간 이렇게 분모가 뭔가 이제 x제곱 플러스 y제곱 뭐 이런 형태였어요. 이게 또 막 바뀌면은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차수 비교가 또 완벽하지 않아요. 자, 얘가 이제 또 발산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경로 테스트를 하면 되겠죠. 자, x는 y를 따라서 만약 이동을 한다라고 한다면 y 대신에 x를 넣는 거죠. 그럼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제곱분의 2x 세제곱 이렇게 되니까 이제 2로 0으로 갈 거예요. 0으로 갈 거죠. 그죠? 0으로 갑니다. 0으로 가는데 좋아요. 근데 이제 뭐 y는 0, x는 0은 안 돼요. xy가 그냥 0이 돼 분모가 0인 거기 때문에 정의 자체가 안 되니까 y는 0이라는 경로, x는 0이라는 경로 이런 걸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로를 또 택해야 될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얘는요 y분의 x제곱 플러스 x분의 y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 x에다가 y제곱 같은 걸 넣어주면 x에다 y제곱 같은 걸 넣어주면 얘는 0으로 가고 얘는 1로 갈 것 같지 않나요? 그죠? 그러니까 y는 x제곱이라는 x는 y제곱도 괜찮고 y는 x제곱도 괜찮고 아무거나 괜찮아요. y는 x제곱이라는 경로를 따라서 이동을 하는 상황을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y 대신 x제곱을 넣어주시면 x세제곱분의 x세제곱 플러스 x6제곱이죠. 어디로 가요? 1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로 테스트에 의해서 발산한다 이렇게 쓰실 수 있겠죠. 자, 문제 3번까지 해결했고요. 자, 문제 4번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정의된 함수 f, r2에서 r로 가는 게 연속이 되도록 하는 원점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fxy가 x의 30제곱 플러스 y의 30제곱분의 x의 n제곱, y의 n제곱 이렇게 되어 있고요. x, y가 0, 0이 아닐 때 이렇게 되어 있고 원점에서는 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차수 비교를 했을 때 이게 대충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면 이제 0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랬죠. 수렴하고. 그러면 얘의 차수는 얼마죠? 2n차. 얘의 차수는 30차죠. 그러면 n이 15인 걸 기준으로 해서 수렴 발산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n이 15 이하이면 발산할 것 같고 n이 15보다 크면 수렴할 것 같아요. 그것만 증명을 하면 되겠죠. 그죠? n이 15보다 작거나 같으면 발산, n이 15보다 크거나 같으면 15보다 크면 수렴. 그러면은 정답은 16이 될 텐데 이게 증명이 되면 정답은 16이겠죠. 자, n이 15보다 클 때 수렴하는지부터 확인해 볼까요? n이 15보다 크면은 우리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을 하겠죠. 자, x의 30제곱 플러스 y의 30제곱분의 x의 뭐 예를 들어 16제곱 같은 거랑 생각을 해볼까요? x 16제곱, y 16제곱. 자,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이제 x제곱 플러스 y제곱으로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요. 샌드위치 정리를 그냥 좀 쉽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 억지로 바꾸지 말고, 자, x의 15제곱이라는 거랑 루트 x의 30제곱 플러스 y의 30제곱을 비교를 해보면 누가 더 크겠어? 오른쪽이 더 크겠죠, 그죠? 그러니까 x의 16제곱에서 x를 끌어내고 또 y의 16제곱에서 y를 끌어낸 다음에 x의 15제곱이 루트 x 30제곱 플러스 y 30제곱보다 작거나 같고요. 또 y의 15제곱도 루트 x의 30제곱 플러스 y의 30제곱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분자 분모가 약분되는 거죠. 절대값을 취했을 때 이렇게 이런 부등호 관계가 성립을 할 겁니다. 맞아요? 따라서 이제 샌드위치 정리를 쓸 수 있는 거죠. 네, 샌드위치 정리를 쓸 수 있겠습니다. 얘가 0으로 가고 따라서 얘도 0으로 간다. 일반적으로 뭐 여기가 n이었으면 여기가 n이었으면 얘는 이제 n-15가 되겠죠. 네, 그래서 얘가 0으로 가니까 얘도 0으로 간다. 샌드위치 정리에서 이제 수렴한다 할 수 있는 거고요. n이 15보다 작거나 같을 땐 발산한다라는 걸 증명을 할 때는 그쵸? 네, 이경로 테스트를 적용하면 됩니다. y는 0을 따라서 이동을 한다라고 치면 n이 자연수잖아요. n이 자연수니까 y는 0을 따라서 간다 치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의 30제곱분의 0 이렇게 나오겠죠. 0으로 수렴할 거예요. 근데 y는 x를 따라서 이동한다고 치면 어떻게 되죠? 그죠? 여기다가 y는 x를 넣어주면 y에다가 x를 넣어주면 2x의 30제곱분의 x의 2n제곱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n이 15일 때는 2분의 1로 수렴하고 그죠? 근데 n이 15보다 작을 때는 어때요? 네, 발산합니다. 여튼간에 0으로 안 가죠. 0으로 안 가요. 그러니까 극한값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간에 이 경로 테스트, 투패스 테스트에서 발산한다. 이렇게 서술하실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16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극한의 연속, 다변수함수 극한과 연속에 관련된 문제들 다 풀어봤고요. 이제 교재 13장 3절로 넘어갑니다. 드디어 이제 다변수함수의 미분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미분 가능하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 도함수를 어떻게 정의했나요? 고등학교 때. 그죠? f'x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렇게 정의를 했죠. 그죠? 그러면은 뭐 여기서도 똑같이 하면 되지 않을까?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정확하게 이게 조금 약간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델타 x분의 델타 y 이렇게 한 거죠. 델타 x분의 델타 y로 본 거고 델타 x가 0으로 갈 때 그래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로 적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x좌표 차이분의 y좌표 차이 이렇게 봤었죠. 그러면은 fx, y가 미분 가능하다는 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리미트 여러분이 이제 x, y가 예를 들어 내가 A에서 X라고 하니까 약간 헷갈리니까 A에서 여러분이 극한값을 보고 싶다고 해볼게요. A에서의 뭐 도함수를 계산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계산하면 됐었는데 그죠? 이렇게 계산하면 됐었는데 x0, y0에서 fxy가 미분 가능하다는 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리미트 x, y가 x0, y0로 갈 때 이거의 차이 분의 함수값의 차이 이렇게 적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여기서 그러니까 분모가 뭐예요? x의 차이분의
분자는 함수값의 차이잖아요. 여기서도 똑같이 분모, 그러니까 x, y랑 x0, y0의 차이분해. 맞아요? 이거의 차이분해. 그 다음에 분자에는 뭐가 있으면 좋을 것 같냐면, 그죠? fx, y 마이너스 fx0, y0 이렇게 함수값의 차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거를 적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그죠? 얘가 이제 원하는 계산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만약에 존재하면요. 이게 존재하면 그러면은 이제 네. 어느 정도 그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요. 네, 문제점이 있는데 이제 얘가 의미하는 게 뭔지 이 값이 의미하는 게 뭔지가 좀 불분명해요. 얘가 의미하는 게 뭔지.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x좌 이게 이제 약간 델타 x분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냥 쉽게 여러분 fx 부드럽다는 거랑 약간 이거 즉시 존재한다는 거랑 약간 좀 다른 얘기가 돼요. 좀 어떤 예시가 좋을 것 같냐면 그냥 쉽게 x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fx, y는 x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리미트 x, y가 원점으로 갈 때 얘는 미분 가능해야 될 것 같죠? 다항함수 부드러우니까 미분 가능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얘로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되면 분모는 절대값 x, y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분자는 뭐가 되죠? 분자는 x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쓰면 리미트 x, y가 0, 0으로 갈 때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분의 x 이렇게 나오죠. 맞나요? 이렇게 되죠. 얘는 어때요? 이거 존재하나요, 극한값?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분모랑 분자 차수가 이렇게 비슷하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좀 이상하죠, 그죠? 얘는 분명히 미분 가능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존재한다는 거랑 미분 가능성이 좀 맞아 떨어지지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좀 실패해요.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없네, 미분 가능성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좀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제 미분 가능성을 정의를 하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좀 복잡해요. 그래서 미분 가능성의 정의가 좀 뒤에 나옵니다. 미분 가능한가를 우리가 다변수 함수가 미분 가능하다라는 개념을 조금 뒤에 배울 거예요. 아마 다음 아니면 다다음 시간에 공부를 할 겁니다. 조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제 얘랑 완전 다른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비슷한데 조금 다르게 정의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아직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할 수 없구나 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고 이거 하기 전에 미분 가능성의 정의를 하기 전에 우리가 그러면은 이변수 함수라서 힘들면 그냥 일변수 함수처럼 취급해서 우리 미분을 해버리는 건 어떨까? 네,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게 이제 편도함수라는 개념이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죠. 지금 예를 들어 내가 fx, y는 x의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y 플러스 y의 세제곱 뭐 이런 함수가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x랑 y를 막 동시에 보려니까 지금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냥 y는 상수 취급할래 이렇게 하고 미분을 해버릴 수도 있겠죠. y는 상수 취급하고 x에 대해서 그냥 미분하겠다. 또는 x를 상수 취급하고 y에 대해서 미분하겠다. 그러니까 변수가 하나인 것처럼 내가 그냥 약간 체면을 걸고 미분을 해보자. 그런 게 이제 편도 함수예요. 지금 정의를 해볼게요. 이변수 함수라서 힘드니까 이해가죠? The partial derivative of fxy with respect to x at the point x0, y0 is 뭐냐 물어보면 df dx x0, y0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0 플러스 h, y0 마이너스 fx0, y0 이렇게 주어집니다. 됐죠? 이게 이제 편도함수의 정의고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y가 고정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y가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y는 상수 취급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y는 상수 취급하고 y0는 그냥 집어넣고 x만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면
fx, y0를 g라는 함수로 치환을 했을 때 gx0 플러스 h 마이너스 gx0이기 때문에 g'x0죠. 맞아요? 그러니까 y0를 넣은, 그러니까 상수 취급해서 x에 대한 함수로 바꾼 것을 미분한 것이 바로 x에 대한 편도함수가 되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지금 예시를 보면 되게 쉬워요. 볼까요? 예시는 우리 예제 1번 보세요. 자, fxy는 x제곱 플러스 3xy 마이너스 플러스 y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4, 마이너스 5에서의 df dx를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df dx. 그러니까 이건 x에 대해서 미분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y는 상수 취급하고 x에 대해서 미분하겠다. 여러분이 이렇게 쓰는 것을 이제 뭐라고 해야 돼? 많은 그 한국에서는 라운드라고 많이 부르는 것 같은데 근데 미국 뭐 외국에서는 라운드라고 별로 안 부르나 봐요. 안 부르는 것 같고 그냥 D라고 읽는 것 같아요. 외국에서는 D라고 읽는 것 같고요. 파셜이라는 표현을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안 쓰겠죠? 그건 아닐 것 같고 그냥 D라고 그냥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D라고 읽겠습니다. 네, 뭐 한국에서는 또 라운드라는 표기를 애용하는 것 같긴 한데 D라고 쓸게요. D라고 부를게요. df dx. x에 대해서 미분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df dx 이건데 x에 대해서 미분하겠다, y는 상수 취급하겠다 뭐 이런 건데 정의대로 할 거면 이렇게 해야 되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y 대신에 마이너스 5를 집어넣어요. y 대신에 마이너스 5를 집어넣어. 그럼 x제곱 마이너스 15x 마이너스 6이죠. 이것을 이 함수에다가 x 플러스 4 플러스 h를 집어넣는 거죠. 이해가죠? 그러니까 자 fx, 마이너스 y가 x제곱 마이너스 15x 마이너스 6이죠. 이거를 gx라 했을 때 g4 플러스 h 마이너스 g4 나누기 h 이걸 계산하면 된다 이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건 g'4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미분해가지고 4 넣으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2, 4, 8 마이너스 15니까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계산해도 되긴 하는데 그냥 처음부터 y를 상수 취급하고 미분을 해버립시다. df dx라는 게 뭐라고 치는 거죠? y를 상수 취급해서 미분을 하는 거죠. 여기다가 y를 상수 취급해서 미분하면 2x 플러스 3y x에 대해서 미분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겠죠. 2x 플러스 3y 이거 미분하면 2x 얘 미분하면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3y 그지? 그 다음에 얘는 날라가고 y는 상수예요. 상수. 그러니까 2x 플러스 3y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여기다가 4, 마이너스 5를 집어넣어도 같은 결과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게 이제 편도함수의 정의예요. x에 대해서 미분을 하겠다라고 하면 y는 상수 취급해서 미분을 하겠다 이거죠. df dy도 구해볼까요? df dy 4, 마이너스 5에서 df dy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귀찮으니까 이제 이렇게 정의대로 안 하고 그냥 바로 할게요. df dy를 구하고 거기다 4, 마이너스 5를 집어넣자고요. df dy는 뭐죠? 얘를 y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죠. y에 대해서 x제곱은 날라가겠죠. 상수 취급돼가지고 x가 상수 취급입니다. 그럼 3xy에서는 y에 대해서 미분하면 3x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y를 y에 대해서 미분하면 1 마이너스 1은 날라가죠. 3x 플러스 1이 되고 여기다가 4, 마이너스 5를 집어넣으면 12 더하기 1이니까 13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7, 14 이렇게 쓰실 수 있겠죠. 표기에 대한 얘기만 하면 자 이렇게 우리 쓰기도 하지만 좀 다른 표기들도 있어요. 몇 가지만 얘기를 하면요. 이 표기 말고 이제 어떤 표기도 쓰냐면 df dx x0, y0 이렇게도 쓰고요. 또 어떻게도 쓰냐면 f를 x에 대해서 미분했다 이렇게 써줘요. 그래서 x0, y0 이렇게 밑첨자에다가 x를 쓰기도 합니다. 또 z는 fxy였다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은 dz dx x0, y0 이렇게 적기도 해요. 괜찮죠? 이게 이제 편도함수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편도함수를 좀 기하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예를 들어 z는 fxy가 그려진 걸 한번 생각해볼게요. z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보죠. 얘는 이렇게 그려지죠. 우리 뭐 도형의 방정식 시간에 2차 공면 설명하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그릴 때 Z는 0, Z는 1, Z는 이렇게 쪼개가지고 원들이 쌓인 모양으로 그려진다 그랬죠. Z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내가 df, dz, dx 1,1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y를 상수 취급하는 거죠. y를 상수 취급, y는 1 이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y는 그냥 계속 1인 거죠. 그러니까 x, y, z에서 y가 상수 취급이니까 y는 1로 고정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y는 1로 잘라요. y는 1로 이 곡면을 자릅니다. 그럼 어떤 모양이 그려지죠? 그죠? z는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포물선이 그려지죠. 이렇게 포물선이 그려집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포물선은 약간 x축, z축 위에 좌표 평면 위에 있는 x축, z축 이렇게 좌표 평면 위에 있는 곡선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맞죠? 그러면은 이 dz, dx 1,1이라는 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x는 1에서의 기울기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맞나요? x는 1에서의 기울기로 의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하세요. 자, 기하학적 의미를 얘기를 하면 자, d, z, dx, a, b의 기하학적 의미는 기울기를 영어로 slope로 하죠. slope of the curve obtained by 뭐에서 얻어진 거냐면 intersecting z는 fxy라는 the graph of z는 fxy라는 이 그래프랑 그 다음에 plane 평면 y는 b 그죠? 얘랑 얘를 이제 intersect 교점 그러니까 그 뭐예요? 이렇게 교선을 찾는 거죠. 교선을 찾아가지고 얻어진 그 곡선의 기울기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게 바로 dz, dx, ab의 의미가 되겠고 그럼 dz, dy, ab의 의미는 뭘까요? 그렇죠. z는 fxy랑 x는 a의 교선의 기울기가 되는 겁니다. 괜찮죠? 기하학적 의미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럼 바로 한번 유제 1-1번 볼게요. 어렵지 않죠? 자, 함수 fxy는 y sin xy에 대해서 df, dy를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x는 상수 취급, y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y에 대해서 미분할게요. 앞에 거 미분하면 sin xy 맞죠? 뒤에 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뒤에 거 미분하면 y는 상수 취급, x는 상수 취급이에요. 그러니까 x가 튀어나오는 거죠. 코사인 xy. 그래서 y의 xy 코사인 xy 좀 헷갈리나요? 네. 쉽게 하면 x를 a처럼 보세요. 네, 그러면은 약간 a 코사인 ay가 되잖아요. y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죠? 네, 그래서 네. 상수 취급하는 거는 뭐 많이 상수일 때 어떻게 미분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니까 네, 금방 이렇게 구하실 수 있고요. 자, 그래서 1번 했고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이게 df, dy 찾았습니다. 자, 2번 fxy는 y 플러스 코사인 x분의 2y에 대해서 fx랑 fy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뭔 뜻이죠? 이렇게 x 적혀 있으면 x에 대해서 미분하라 이 뜻이에요. 그죠? 네. 여러분 한 표기만 좀 더 할게요. 우리 교재에선 없는데 얘를 앞에 그 첫 번째 변수에 대해서 미분한다 해가지고 d1f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df, dx 이런 표기도 많이 써요. 우리 교재는 없는데 이 표기가 이것도 되게 많이 쓰는 표기라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할게요. 뭐 그냥 냅둘까요? 얘는 그럼 뭘까요? d2f 이렇게 쓰는 거죠. 두 번째 변수에 대해서 미분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d2f라는 표기도 많이 써요. 자, 다음 해볼까요? 자, fx, x에 대해서 미분을 하시면 자, y는 상수 취급,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분모 제곱하고 y 플러스 코사인 x의 제곱분에 마이너스 2y 하시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거 미분하는 거죠. 얘 미분하면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괜찮죠? y는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날라가죠. 0이겠죠. 자, 이제 y에 대해서 미분해 줍시다. 똑같아요. 자, y 플러스 코사인 x의 제곱분에 앞에 거 미분 2, 그 다음에 그대로 빼기 2y 하시고 뒤에 거를 y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y 플러스 코사인 x를 y에 대해서 미분하면 1이겠죠? 네, 그래서 2y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럼 없어질 거 없애버리면 y 플러스 코사인 x의 제곱분의 2 코사인 x 이렇게 남겠죠? 이게 바로 fy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볼게요. 자, fxyz가 x sin y 플러스 3z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걸 z에 대해서 미분해보자 그랬습니다. f를 z에 대해서 미분해보자. 자, x랑 y는 상수 취급이에요. 네, f를 z에 대해서 이게 3변수함수긴 한데 똑같아요. 3변수함수에서도 z에 대해서 미분한다 하면은 나머지 변수는 다 상수 취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x에 대해서 미분하고 y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러니까 다시 x랑 y는 상수 취급한 다음에 z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는 거죠. x는 상수니까 그대로 쓰고, 자, 안에 얘를 미분해야죠. 겉미분하면 코사인 y 플러스 3z, 속미분하시면 y는 없어집니다. 3만 살아남겠죠. 그래서 3x 코사인 y 플러스 3z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네, 좋아요. 자, 유제 1-3번 볼게요. 포물면 z는 유제 1-2번. 자, 포물 방정식 yz-lnz는 x 플러스 y로 주어진 xy에 대한 함수 z에 대해서 dz dx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음함수의 용법이죠. 똑같이 하면 돼요. y랑 x는 상수 취급해가지고 x에 대해서 다시 죄송해요. 지금 그러니까 z가 xy에 대한 함수로 주어진 형태예요. 이거를 이제 양변을 x에 대해서 이제 미분을 할 겁니다. 이제 x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y가 상수 취급인 거죠. y가 상수 취급. y는 상수 취급. y를 상수 취급해가지고 x에 대해서 양변을 미분하시면 되는 거죠. 자, 해볼게요. y가 상수 취급이니까 y 그대로 적어주시고, z를 미분하시면 dz dx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바로 미분할 수 없으니까 겉을 미분하고요. 그 다음에 속을 미분하는 거죠. 이렇게 미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x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1, y는 상수니까 날라가요. 0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가 되고요. 그럼 dz dx는 뭐예요? 그렇죠. dz dx는 넘기면 되는 거죠. y-z분의 1분의 1 이렇게 되니까 zy-1분의 z 이렇게 되어서 이게 dz dx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됐고요. 유제 1-3번 볼게요. 자, 포물면 z는 x제곱 플러스 y제곱과 x는 1 위에 교선, x는 1에 교선이 있어요. 이거 아까 봤던 건데 그 아예 아까 봤던 거랑 되게 비슷하잖아요. 자, z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라는 이 포물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x는 1이라는 그 평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교선이 뭐죠? x는 1을 넣어주시면 z는 1 플러스 y제곱이라는 포물선이죠. 포물선. 이렇게 포물선이 그려지게 되는데, 이 포물선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하고 싶냐면 1, 2,5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1, 2 온 거죠. 그래서 1, 2,5에서의 y에 대한 z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직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죠.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지금 x는 1로 잘랐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x는 1로 상수 취급하고 그 다음에 y에 대한 z의 순간 변화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dz dy 하시고 x는 1로 상수 취급, 그 다음에 우리는 y가 2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궁금한 거니까 1,2에서 dz dy 값을 구하시면 끝나는 거죠. 괜찮아요? 그래서 이 말을 이걸로 해석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dz dy는 어떻게 되냐? x는 상수 취급합니다. 그러면은 x제곱은 날라가고 2y가 되겠죠? 정답은 4 이렇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y에다 2 넣으면 되는 거니까. 됐죠? 좋아요. 자, 유제 1-3번 했고, 그 다음 유제 1-4번 볼게요. 자, 저항값이 R1, R2, R3인 세 저항이 병렬 연결된 회로의 합성 저항의 저항값이 R분의 1이 R1분의 1, R2분의 1, R3분의 1 이렇게 주어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R1은 30, R2는 45, 그 다음에 R3는 90일 때 DR, D2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얘를 구하고 싶은데, 그러면 R2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죠. 그러면 R1, R3는 어떤 거예요? 상수 취급하는 거죠. R1, R3는 상수 취급하고 R2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양변을 여러분 미분을 해줄게요. R2에 대해서 미분을 해줄게요. 물론 R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 미분하셔도 되는데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해버릴게요. 자, 양변 R2에 대해서 미분을 해줍시다. 자, 얘를 바로 R2에 대해서 미분할 수 없으니까 겉미분 마이너스 R제곱분의 1 해준 다음에 속미분 DR, D2 이렇게 해주는 거죠. 맞죠? 얘가 바로 R1, R3는 상수니까 날라가서 마이너스 R2 제곱분의 1하고 일치해야 돼요. 따라서 DR, D2는 뭔 거죠? 그래서 DR, D2는 R2 제곱분의 R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R2 값은 45고 R 값을 구하셔야 되는데 지금 R1이 30, R2가 45, R3가 90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얼마가 나오나요? 90으로 묶어주시면 3 더하기 2 더하기 1, 6 나눠지면서 15가 나오죠? 그래서 r값이 15예요. DRD2는 얼마냐 물어보시면 9분의 1 이렇게 체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점에서는 9분의 1이 된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그죠? R2에 대한 R의 변화율이 9분의 1이다. 그러니까 R2가 예를 들어 나머진 가만히 있고 R1하고 R 있는 가만히 있고 R2가 예를 들어 1만큼 증가하면 R은 대략 9분의 1만큼 증가한다. 뭐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유질 5번 해보죠. 자, fxy가 0, 1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xy가 0이 아닌 곳에서는 0, xy가 0인 곳에서는 1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1번 볼게요. f는 원점에서 연속인가요? 연속일 것 같아요? 아니죠. x는 0을 따라서 가면은 fxy는 어디로 가죠? 1로 가죠. 그래서 왜냐면 x는 0에서는 항상 함수값이 1이니까 x는 0을 따라가는 경로에 대해서는 극한값이 1이에요. 근데 x는 예를 들어 y는 x 같은 거, y는 x를 따라가는 경로는 계속 함수값이 0인 거죠. y는 x에서 계속 함수값이 0이니까 그때는 이제 0으로 수렴합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이경로 테스트, 투패스 테스트에 의해서 fxy는 원점에서 연속이 아닌 거죠. 컨티뉴어스하지 않다. 근데 df dx랑 df dy는 존재하거든요. df dx 원점에서 df dx랑 원점에서 df dy는 존재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뭐 얘를 미분하기가 좀 그렇죠. 이제 약간 애매하잖아요. 얘가 바로 이제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해볼까요? 그렇게 해볼까? 자, 이 df dx는 뭐라고 했죠? 그래서 y에다가 0 넣었을 때 그 함수, 그러니까 y를 0으로 상수 취급해가지고 x에 대해서 이제 미분한다 이런 거죠. 근데 y가 0인 곳에서는 f 값이 뭐죠? 1이잖아요. 계속 1. 그러니까 1에서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1을 미분하면 0이죠. 그러니까 df dx는 0이에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정의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정의대로 해볼까요? 정의가 뭐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y는 가만히 있고 x만 변해요. 그래서 fh, 0 빼기 f0, 0 이렇게 될 겁니다. 맞죠? 근데 지금 fh, 0이 지금 여기 위에 있는 거니까 얘가 1이고 f0, 0도 1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0으로 가는 거죠. df dy도 마찬가지입니다. 0이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원점에서 편도함수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df dx랑 df dy가 존재하는데 근데 F는 연속이 아니죠, 지금. 그러니까 이 말은 맞는 얘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얘기죠. 그러니까 편도함수가 존재한다 그래서 F와 연속이라고 주장할 수 없어요. 우리가 기본적인 그 고등학교 때 많이 했던 생각이 뭐였냐면 F가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그거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변수 함수에서는 F가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럼 편도함수가 이렇게 존재하면 그럼 뭔가 미분 가능한 느낌인 거니까 f가 연속이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df dx랑 df dy가 존재한다 그래서 f가 연속이 안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얘가 이제 미분 가능성의 정의가 안 되는 거죠.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라는 게 약간 기본적인 생각이잖아요. 미분 가능하면 부드러워야 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 돼야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편도함수의 존재성만으로 미분 가능성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다시 자 미분 가능하다 f가 미분 가능하다는 것은 편도함수 fx, fy가 존재한다는 거랑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그걸 좀 얘기하고 싶었고 우리 유제 1-5번의 교재에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괜찮죠? 그래서 f가 디퍼런시able 하면 사실 이게 성립을 하는데 fx, fy가 존재하긴 하는데 근데 이제 역은 성립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예제를 통해서 잘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끝날게요. 저번에 좀 오래 해가지고 오늘은 일찍 끝나고 그래서 오늘 한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 뭐 했냐면 편도함수가 무엇인지 편도함수는 뭐죠? 그래서 미분 가능성 정의하기가 지금 상당히 깔끔하지가 않았죠. 그래가지고 그냥 귀찮으니까 하나를 상수 취급해서 하나의 변수를 상수 취급해서 미분을 하자. 그게 바로 편도함수고요. 그래서 이제 편도함수의 좀 의미를 살펴보면 어떤 하나를 고정했을 때 예를 들어 z는 fx, y에 대해서 dz, dx가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y를 고정시켰을 때 x에 대한 z의 변화율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기하학적으로는
그죠? y는 뭐 이렇게 잘랐을 때 생기는 그 곡선의 기울기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다.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게 편도함수가 존재한다 그래서 연속이 아니라는 거죠. 편도함수 두 개가 존재한다 그래서 연속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편도함수가 존재한다는 거랑 미분 가능하다는 거는 다른 얘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정의는 끝났고 다음 시간에 이제 뭐 할 거냐면 이제 두 번 미분하는 거 우리 이계도 함수처럼 편도함수도 이계도 함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 일변수 함수에서는 어때요? 그죠? 미분하는 게 그냥 한 가지 방식밖에 없으니 그냥 미분 이계도 함수가 그냥 하나밖에 없죠. 근데 어때요? 지금 이 다변수 함수에서는 미분할 수 있는 방식이 여러 가지인 거죠. x에 대해 미분할 수도 있고 y에 대해 미분할 수도 있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계도 함수도 종류가 여러 개가 나옵니다.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게 있을 수도 있고요. x에 대해 미분한 다음에 y에 대해 미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계도 함수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